매일매일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고생 주인공, 그리고 여고생 주인공 앞에 남극으로 연구를 갔다가 어머니를 남극을 꼭 가고 싶어하는 여고생, 그 두 명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래의 여자, 이 세 명이 드디어 남극을 가고 싶다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을 합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남극을 가기 싫어하는 연예인 여고생이 나타나요. 그 남극을 가기 싫어하는 연예인 여고생과 남극을 가고 싶어하는 세 명의 여고생이 합쳐져서 남극을 가고자 하는 애니메이션. 결국 남극을 가게 될지 안 될지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어차피 추천이니까 다 보고 리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네 명의 여고생이 남극으로 떠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결국 남극을 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그린 우주보다 먼 곳이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오늘은 우주보다 먼 곳이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제 마음대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퇴근길 동안 녹음해서 붙인 건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이게 또 촌스럽게 너무 바짝 붙어서 녹음하다 보니까 소리가 지직거리죠. 퇴근길의 어떤 그 느낌을 살리고자 하는 저희 방송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막 사운드도 넣어보고 오프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우주보다 먼 곳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왜 계속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추천하느냐? 그건 이미 이제 이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부터는 최소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 어떤 샷을 잡는 느낌, 그런 것들에 좀 공부를 하고자 다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왕에 보는 거, 그냥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은 짧게라도 추천드리자 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주보다 먼 곳은 그 기존에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에반겔리온 같은 과거의 애니메이션과 결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밝고 어떤 여고생들의 진취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텐츠라는 건 그 나라가 현재 만들고 싶은 무언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검찰, 이런 무능한 정치인, 이런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까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순수한 어떤 그런 사랑이 없다. 솔직히 다들 재벌 2세를 꿈꾸시지만 재벌 2세와 사귀는 주변 분들은 없다. 없지 않습니까? 재벌 2세와 사귀는 남자도 재벌 2세와 사귀는 여자도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걸 꿈꾸는 거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충효 사상이 일반인에게는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맨날 충효,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1990년대, 80년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고 사회가 막 발전해 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실제 컨텐츠들은 거꾸로 가는 경향들이 있죠.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컨텐츠들은 찌질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장 황금 시대의 컨텐츠들이 찌질합니다. 접속 그런 영화를 봐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랑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막 그 당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만 해도 나라가 잘 돌아갈 때거든요. 그때 한국 컨텐츠들은 굉장히 찌질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찌질하고요. 이 작품은 2018년도 작품인데 아베가 있던 시절 아닙니까? 아베 이전의 시절인가요? 훨씬 더 일본이 좀 살기 빠듯했거나 좀 그런 시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 시대의 컨텐츠, 그리고 일본의 여고생들이 과연 정말 이 나오는 주인공 여고생들처럼 활발할 것인가, 막 진취적인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진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진취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하는 게 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소명의식,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굉장히 무언가 고등학교에 왔는데 어떤 새로운 걸 하고 싶어.
근데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잔뜩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심지어 기차를 타고 어딘가 여행조차 혼자 못 가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남극을 가고 싶어하는 어떤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도 남극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에 와서, 즉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고등학교에 와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또 이게 글로벌로 보자면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고등학생이 된다는 건 사실 어른이 된다는 거거든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유독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만 하는 뭐 그런 공부벌레로 크게 되거나, 네가 뭘 아냐 이런 나이 또래이지만 실제 외국의 고등학생들은 운전도 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가고 막 그런 또 다른 과정들을 10년씩 거치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 일자리, 내 삶을 자기들이 찾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의 3년은 사실상 공부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격, 매너, 품격 같은 걸 늘리거나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어떤 것들을 하는 시기. 사실은 그 시기로서 제일 적합합니다. 젊고 좀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잖아요.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지식들은 쌓여져 있어요. 사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등학교 때 제일 똑똑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멍청하죠. 갈수록 멍청해지는데 본인들은 갈수록 똑똑해진다고 생각해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 익숙해지는 거고, 단지 문화를 좀 더 습득했던,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가 습득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뿐이지, 실제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를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가 제일 똑똑합니다. 그런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남극을 가게 됩니다. 남극은 굉장히 멀죠. 일본에서도 남극을 간다는 건 고등학생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은 그 세 명의 여고생이 모이게 되는데, 아까 초반에 설명했듯이 아무것도 못하는 띨띨한 주인공,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알바만 해서 돈을 먹고 사는 친구, 그리고 또 한 명은 진짜 남극을 가고 싶어하는 소녀. 이 세 명이 막 고군분투하지만 남극을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연예인이 한 명 나옵니다. 여자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은 남극을 가기 싫지만 남극을 가야 하는 상황. 이 네 명이 친구가 되어서 이 연예인을 따라서 남극을 가게 되죠. 참 허무한 이야기지만 연예인을 따라 남극을 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좀 신선한 어떤 초반의 느낌도 좋고, 뭔가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주보다 먼 곳 애니메이션 추천하고요. 뭐 기분이 꿀꿀할 때 보셔도 좋고, 기분이 좋을 때 보셔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이라면 자기 밑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한 중학생 이상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취적인 여고생들의 남극으로 가기 위한 탐험, 그 남극에서의 탐험, 물론 마지막에는 징징 짜고 뭐 감동적이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저도 안 봤어요. 단지 초반에 그런 느낌, 굉장히 괜찮은 애니메이션이다. 넷플릭스를 보는 분들이라면 25분씩 뭐 12개니까 한 3시간, 4시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재미를 맛볼 수 있다. 허접한 영화 그런 거 보지 말고 우주보다 먼 곳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끝! 굉장히 추천해요. 괜찮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